자꾸 제가 지난 영상 홍보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진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벌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어떻게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수수료 환불, 그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살펴봤었죠. 이 세 가지 입장, 승객, 여행사, 항공사 입장을 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입장을 한 곳에 놓고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뭐 딱히 나올 만한 부분은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부류의 그 입장을 한 번씩 살펴봤는데 이걸 한번 묶어놓고 한번 볼까요? 묶어놓고 보면 뭐 한 군데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수수료 면제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다만 제가 영상에서 중립이 아니라 항공사나 여행사 쪽의 생각을 한다 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얘기기는 합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뭐 싼 항공권, 뭐 그 안에 숨겨진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영상에서 뭐라 얘기를 했습니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가격이 싼 건 왜 싸다? 이런 수수료나 아니면 기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수수료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 그리고 우리 집이 대가족이야. 대가족이 한번 큰맘 먹고 여행 가려고 했어요. 여행 갈라 해서 10명이네. 10명이면 전체 그 수수료가 10,000원. 아니 10,000원 내죠. 내가 이걸 가지고 왜 국민청원까지 가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항공권을 구매하시기 이전에 잘 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지금처럼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여행사에서 수수료 환불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버틴다? 개인적인 생각엔 이 환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면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돼요. 만약에 면제가 된다면 그건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세금을 그런데 충당을 하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책적인 이런 거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디서든 각자의 입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부딪힌 거고요. 그 부딪힌 부분을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결할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수수료 면제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 반대 청원이 또 올라왔죠. 여행업계에서.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지금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거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어요. 적신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부분을 그냥 나중에 영업을 위한 그런 영업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통 크게 지원하자라고 정책을 펼 만한 곳이 아마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항공사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하나요? 항공사에서는 명분이 있으면 그걸 하면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뭔가 수수료 면제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얻어내기 어려웠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니죠. 전체 그 케이스가 운항에 차질이 있었던 때였으니까. 즉 처음에 말씀드린 구매, 판매, 운송 계약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둘러봤을 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단순히 맞냐 틀리냐 이런 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일단 여행 금지국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을 합시다. 뭐 새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다시 바뀌어서 지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 외의 국가에 예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환불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거 확인을 제대로 해보셔야 돼요. 자, 지난 영상, 자꾸 제가 지난 영상 그 홍보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진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벌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어떻게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를 안 하시려면 구독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그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항공권 구매할 때 잘 알아보고 사셔야 하지만 이미 구매를 했다. 근데 뭔가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다음부터 뭐?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조건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셔야 대처를 할 수 있죠. 자,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항공사에서 수수료를 2만 원에 책정을 해놓은 걸, 그걸 여행사에서 한 사람당 12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안내를 한 거죠. 순 나의 강도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잘 몰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면제 안 되면은 그거 돈 내는 거예요, 다. 5명이 갔다 와도 2만 원이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12만 원씩 5명이면 얼마예요? 60만 원, 60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 해당 항공사, 해당 여행사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좌석을 공급하는 그 계약은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 되어 있어요. 항공사, 여행사 사이에 되어 있고, 그 계약에 의거해서 여행사가 본인들 수수료를 조금 더 첨가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말이 됩니까? 2만 원이 12만 원 되는 게? 이건 아마 그 항공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 항공사 이미지를 더럽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경우가 있어야지. 물론 항공사의 수수료가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노쇼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막 진짜 초저가. 근데 그런 건 안내를 미리 한단 말이에요, 항공사에서. 이거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거 분명히 알고 구매하시는 거죠. 몇 번씩 다시 물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그걸 따져보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수수료를 확인해 보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얘기는 뭐가 있나요? 제가 그 항공사, 여행사 뭐 존폐 위기 막 이런 영상을 다루면서 파산을 한 여행사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뤘었던 그 영상,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타격한 그 업계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비용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받은 그 여행 자금이 받자마자 고스란히 그거를 보존을 해가지고 고스란히 계약된 회사로 그걸 봉투째로 넘기는 그런 구조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쭉 한 군데 모아서 수익으로 보존하고 또 쭉 한 군데 모아가지고 손해된 부분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둘을 정산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뭐 거치겠죠. 그런데 그 거치는 과정,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행 대금으로 지불한 그 금액이 과연 환불할 금액으로 고스란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 부분이 오기 전에 괜히 막 실랭이를 하시고 뭐 시간을 오래 두시고 이거 면제해줘 안 해줘, 나 좀 더 기다려 볼래 말래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리스크를 생각해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즉 혹시라도 생길 그런 여행사의 도산이나 파산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일단 받아야 될 그런 금액은 빨리빨리 먼저 받는 게 낫고, 나중에라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요청을 하면 되죠. 수수료 면제로 결정이 났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수수료를 가져갔으니 이런 부분을 환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데 거기에 싫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수수료 면제를 못 해준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싸우는 그런 싸움보다 그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이쪽이 낫잖아요. 그래서 괜히 지금 힘을 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그게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결국에는 면제를 못 받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현재 사태를 정확히 알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하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행사항공사에서 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정말 직원들이 그 출근하는 것에 공포에 질릴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심각한 정도의 과격 컴플레인,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과연 이 사람들의 주장이 합당한지 아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채널 DRS의 드로이센이었습니다. 안녕.